안녕하세요. 수성한 아재 미스터X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국내 무협 만화의 자존심 열혈강호 이야기, 그 중에서도 주인공인 한비광의 성장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1994년부터 2022년 지금까지 약 28년 동안 연재된 작품인 만큼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 막 쏟아져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긴 연재 기간에 비해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은 심플한 편이라 캐릭터들 간의 관계나 서사를 제외한다면 짧은 시간에 정리가 가능한 작품이 바로 열혈강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작품들의 시원시원한 진행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열혈강호의 느린 진행이 올드하게 느껴지거나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만화 생태계가 완전히 작살났던 어둠의 시기를 버텨내고 지금까지 연재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작가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작품입니다. 암튼 무공이라고는 경공술 빼고는 흉내나 내는 수준의 중증 발킴증 환자인 한비광이 무림의 여러 사람들과 얽히면서 초절정 고수로 성장하는 열혈강호의 이야기도 이제는 최종장에 들어선 만큼 이번 영상에서는 열혈강호의 스토리를 따라 한비광의 성장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과거 무림의 고수들을 도륙하며 전 무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건마였지만 천하오절의 협공을 당해내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그렇게 신지로 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건마는 사실 무림의 여인에게 반해 그녀와 함께 산속의 은거에 아들을 낳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업보로 인해 이런 평범한 삶은 산산이 부서지고 자신이 나왔던 신지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건마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자신과도 무림과도 무관한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했기에 아직 어린 아들을 무림에 홀로 남겨둔 채로 떠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홀로 남겨진 건마의 아들은 건마로부터 세계관 최고의 경공술 진룡 운중행을 전수받아 언제든 위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흡기공이라는 마공 또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홀로 무림에 남겨진 건마의 아들이 바로 한비광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성장하게 된 한비광은 아버지의 뜻대로 산속에서 평범한 사냥꾼으로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산속에서 진기 대결 중인 거만과 천마신군을 발견하게 되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흡기공으로 거만과 천마신군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무림의 절대 고수 두 사람의 진기 대결에 끼어들 정도의 어마무시한 내력을 가진 한비광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본, 아니 건마의 후예임을 단박에 눈치챈 거만과 천마신군은 무림에 또다시 엄청난 재해가 닥치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 아이에게 자신들의 무공을 전수해 주려고 하는데,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들 스스로 배울 생각도 의지도 없었던 한비광에게 있어 무공 수련은 고역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고수가 되면 여자가 줄줄 따른다고 했어야지, 무공 수련에만 매진하던 양반들이나 애 다룰 줄 모르는구만. 그랬으면 진즉 천하제일 고수가 되고도 남았을 텐데.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한비광은 거멍에게 장백검결 비전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자인지 타인지 알 수 없지만 천마신군의 6번째 제자가 되는데, 진지하게 무공을 배울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천마신공을 흉내만 낼 뿐 무공의 정수는커녕 기본기도 익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림에서 자취를 감춘 거망을 찾기 위해 여행 중인 거망의 손녀 다마린을 만나게 되면서 사나이 한비광의 인생은 송두리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예쁜 여자를 아내로 맞아 잘 먹고 잘 살라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다마린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한 한비광은 다마린이 들고 있는 거망의 신물 무림 8대 기부 중 하나인 복마 활용검으로 인해 골치 아픈 무림 정사에 얽히게 됩니다. 10년 전 무림을 통해 대업을 위해 일어난 천마신군과 흑풍의 거칠 것 없는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명문전파 송무문, 무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흑풍의 사돌격대를 전멸시키는 저력을 보여준 송무문이었지만, 송무문 또한 문주를 비롯해 수많은 고수들이 전사하며 그 세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이 사건을 경험한 송무문의 현 문주인 유원차는 천마신군과 흑풍에 대한 원망이 대단했으며 송무문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강해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삐뚤어진 아이로 성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불사지체의 비밀에 숨겨져 있다는 신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본래 신지에서 온 건마의 무기였던 복마 활용검을 노리면서 일은 점점 복잡하게 보여 결국 송무문과 천마신궁의 전면전으로 치달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천마신군의 활용도를 물려받은 천마신군의 6번째 제자 한비광이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게 됩니다. 송무문의 동문무공인 추위환영검술을 단 한 번에 카피해내는 슈퍼초 울트라 판타지 아토믹 하이퍼 재능충, 아니 무림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한비광을 만나게 된 유원차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었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불사지체와 같은 허황된 것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고 진정한 명문 정파의 고수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열일강호세 기간 최고의 미인이라 생각하는 유선제독부의 부주 시연과 흑풍의 제7돌격대장 홍균의 동기였던 진상필의 어긋나버린 사랑 이야기와 유선제독부의 사촌왕 중 한 사람이자 시연만을 바라보는 비연, 그리고 그런 비연을 마음에 품고 있는 시연의 동생 시위에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막힌 안타까운 사연이 밝혀지고 요열마와 부용의 거짓말에 한비광은 북해빈군 궁주 단우연에게 사윗감으로 점찍히게 되지만 부용 요망한 지지배 때문에 다마리는 단우연에게 빙백신장을 정통으로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화린이가 죽었다고 착각한 한비광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나와 술을 들이붓다가 그만 남림야수왕 황건우의 딸 소양과 한 침대에서 자는 사고를 치게 됩니다. 다행히 우려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한비광은 여자 취향이 비슷한 폭파변태 데이다라 병력자를 만나 감정기복이 기폭제가 되는 폭독에 중독되는데 진짜 환장할 일은 명문 거대 정파 벽풍문의 소문주의자 정파 6대 16 중 한 사람 열혈강호 최고의 개그 캐릭터인 나르시시스트 천운학과 얽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운학, 한비광,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바보스러운 두 사람의 만남은 결국 비무대회를 통해 그 우열을 가리기로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무슨 재주로 천마신군의 제자가 되었는지 의심스러운 천마신군의 네 번째 제자 초은현이 이번 비무대회에서 한비광을 제물로 삼아 정파와 사파 간의 전쟁을 일으킬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은현의 생각과는 달리 한비광은 천마신궁뿐만 아니라 거망의 장백권법, 벽풍문의 벽사신공에 북해빈궁의 무공까지 구사할 줄 알았으며 한비광을 사위로 점찍은 북해빈궁의 궁주 단우영과 폭탄덕후 병력자 그리고 정파 천하오절의 한 사람이자 천운학의 할배 약선 천우연과 천마신군 거기에 죽은 줄 알았던 다마린까지 비무대회장에 나타나며 초은현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위기에서 무사히 벗어난 한비광은 다마린에게 정식으로 청혼에 딱 까이게 되고 거망의 제자이자 다마린의 사형인 유세아를 만나게 됩니다. 유세아는 무림을 떠나 산골 마을에 의문거하고 있었지만 다마린으로부터 거망이 실종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무림으로 나오기로 하는데 유세아가 무림을 떠나 산속에 응거한 이유는 그가 바로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사륙을 저질렀던 미추광이 살인마 마검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마의 비급을 찾으라는 거망의 지시로 건마의 비급을 찾아낸 유세아는 절대 그 비급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망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비급을 읽어 건마의 무공에 매료되어 스스로를 잃고 폭주해 무차별 사륙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다마린의 첫사랑 유세아의 등장으로 의기소침해진 한비광은 마검랑 사건을 뒤쫓고 있던 도제 용비불패 문정우를 만나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야 진정한 무공의 기초를 배우게 되는데 사파지존 천마신군의 제자가 천하오절의 한 사람 문정우를 또다시 사부로 모시다니 배짱이 좋은 건지 미친 건지 여러 가지로 대단한 놈이야. 이렇게 한비광이 진정한 곳으로 성장하고 있는 며칠 동안 건마로부터 그의 아들과 비급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무림에 나온 신지의 무사 자선풍이 스스로를 마검랑이라 칭하며 죄 없는 양민들까지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신지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유세아는 마검랑으로 폭주할 뿐만 아니라 복마화령검의 정신지배까지 받아 자선풍을 해치우는 데 성공하게 되는데 정신을 차린 유세아는 또다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을 자책하며 스스로 절벽으로 몸을 날려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유세아를 찾는 다마린에게 장백산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구라로 일단 안심시킨 뒤 장백산 수련동굴에 가보라는 유세아의 말에 따라 두 사람은 장백산을 향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이렇게 마검랑 편이 마무리되고 천마신군의 명령으로 호엽거고로 향하고 있던 천마신군의 5번째 제자이자 고상한 취미를 가진 최상희를 만나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호엽곡의 연주 곽진현은 사파내에서 천마신군에 대한 반란을 계획하고 있던 인물로 아주 오래전 최강의 무공으로 무림을 호령했었던 자아신공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엽곡의 연주 곽진현의 음모에 따라 질풍랑 노우와 대결하게 된 한비광은 호엽곡의 지하미궁에 감금되어 있는 진짜 호엽곡주 곽진현을 만나게 되고 무림의 절세 비공인 자아신공의 운공법을 터득하게 되면서 그동안 골칫거리였던 폭독으로 인한 기회 충돌을 자연스럽게 다스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아신공의 정수를 깨닫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은 환영문의 문주 연민천의 계략이었던 것으로 호엽곡 연주 곽진현을 약물에 중독시키고 스스로 곽진현으로 분장해 호엽곡 연주 행세를 하며 병력자를 회유해 병력탄을 만들고 분홍마이까지 준비해 천마신군에 대한 반란을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호엽곡을 꿀꺽하고 자아신공을 연마한 환영문의 연민천과의 싸움에서 한비광은 자아신공의 부작용으로 인간성을 잃고 폭주하는데 화룡도의 지옥 화령에게까지 정신침식을 당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지만 다마린을 향한 한비광의 마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되찾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진정된 줄 알았는데 한비광과 소양의 관계를 오해한 남림 야수왕의 등장으로 호역곡은 또다시 시끄러워지고 우여곡절 끝에 남림 야수왕 황건우는 한비광의 사형이자 천마신군의 5번째 제자인 최상위를 사윗감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을 살아가는 고독한 카리스마 천마신군의 3번째 제자 진풍백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호역곡을 꿀꺽한 연민천의 음모를 막아낸 한비광과 다마리는 장백산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고 최상희는 사판의 배신자를 처단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천마신군의 둘째 제자인 도월천의 음모로 인해 송무문은 흑악파에서 패왕 귀명갑을 훔쳤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사파의 지존 천마신군은 사파의 보물을 훔쳐냈다는 명분으로 송무문을 처단하기로 결정하는데 이렇게 송무문을 처단하기 위해 천마신궁에서 파견된 이가 바로 천마신군 3번째 제자인 진풍백인 것이었습니다. 와, 이딴 이유로 쳐들어간다고? 명분 같은 건 힘있는 놈들 입장에서는 그냥 만들기 나름이구만. 무한한 내공을 가졌지만 단명하는 터는 구절맥이라는 특이 체질을 가진 진풍백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인물로 사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조차도 기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마신군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송무문으로 향하는 도중 대도문을 깔끔하게 멸문시킨 진풍백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의 송무문에는 없었으며 천마신군의 둘째 제자 도월천의 음모에 빠져 송무문은 문주 유원창과 그의 사촌동생인 유승빈을 중심으로 분열하고 있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압도적인 강함을 보여주는 진풍백이 송무문을 방문하게 되고 멸문을 눈앞에 둔 송무문과 유원찬을 구하기 위해 한비광이 뛰어들면서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듯 했지만 한비광은 송무문의 동문무공인 추위환영검술의 진실을 깨우친 유원찬과의 대결을 통해 무승부로 진풍백을 설득하고 상황을 무마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진풍백의 개꼬장에서 송무문을 구원한 한비광과 송무문의 패왕 귀명갑을 빌려 입게 된 다마리는 장백산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정파의 명문세가인 연비가의 세력 연주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정파 6대 신용 천운학, 진패우, 연비쌍검의 이화를 만나게 되면서 한비광의 정체가 뽀록나게 되고 실력에 비해 어딘가 모자란 이들의 대환장 파티가 시작되는 듯 했지만 신지에서 자선풍을 대신해 파견한 혈례의 등장으로 한비광과 다마리를 비롯한 진패우과 이화까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활용도의 힘을 각성한 한비광은 혈례를 압도하게 되는데 아직 지옥 활용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한비광은 그대로 폭주, 날뛰기 시작. 폭주하는 한비광을 진정시키는 건 이번에도 다마린이었습니다. 그렇게 혈례는 다시 신지로 돌아가게 되고 다마린과 한비광은 장백산에 도착하는데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얼마 전 송무문으로 향하던 진풍백의 손에 멸문하게 된 대도문의 생존자이자 현무파천궁의 주인인 매유진이었습니다. 한비광이 천마신군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매유진은 문파의 복수를 위해 한비광을 공격, 위험에 빠뜨리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한비광은 과거 3다문의 문주이자 무림 천하우절 중 한 사람 괴계, 백리사후를 만나 기공술의 기본과 괴계의 내공과 무공을 모두 전수받게 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지의 검사로 전향한 괴계의 아들 백리양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는데 백리양은 과거 명문정파 3다문의 문주였던 아버지가 천마신군에게 항복했던 일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마린에게서 복마화령검을 빼앗은 백리양은 한비광과의 싸움에서 마령검의 정신을 침식당해 폭주하기 시작하고 마령검에 의해 모든 힘이 고갈된 백리양은 결국 아버지인 괴계 앞에서 재가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유세아가 언급했었던 장백산의 수련동굴에서 환영문의 전 장로 곽준현을 만나게 되고 괴계는 어이없게도 신지의 첩자에게 허를 찔려 죽게 되는데 이미 전 무림에 신지의 첩자가 수도 없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이든 타이든 상당수의 무림인들 역시 신지와 결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천마신군이 무림을 통해 대역을 멈춘 이유 역시 신지의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고 무림의 배신자들을 축출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백산 역시 신지의 첩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는 상태, 장백산을 책임지고 있는 은총사의 기지로 장백산에 숨어있는 첩자들과 내통자들을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비광은 좀 너덜너덜해졌지만 활용도의 진각성을 통해 지옥 활용의 인정을 받아 진정한 활용도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신지에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갈 수 없었던 한비광은 다마린을 장백산에 남겨둔 채로 홀로 길을 나서는데 한비광이 향한 곳은 신지의 생필품을 납품하고 있는 유상표국이었습니다. 유상표국으로 향하는 길에 들른 유진문 세력의 마을에서 한비광은 기억을 잃고 폐인이 된 유세아와 다시 만나게 되고 신지에서 보낸 척결단의 폭탄 세례로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데 6대 신용 중 하나인 마천이와 함께 척결단을 막아내지만 유세아가 또다시 마검랑으로 폭주를 시작하고 신지의 지신각주 종류까지 등장하면서 신지는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마검랑으로 폭주한 유세아를 아이다로도 제압해버리는 신지 서열 20위 안에 드는 고수인 종류와의 싸움에서 한비광은 자신이 익힌 모든 무공을
쏟아내는데 전혀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무공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한비광의 모습에 무언가 짚히는 점이 있는 종유는 스스로 물러나게 되고, 한비광은 계획대로 신지의 여러 가지 물품을 납품하고 있는 유상표국의 물품 운송 행렬에 호위무사로 합류해 장백산 동쪽에 위치한 동룡으로 향하게 됩니다. 동룡은 신지로 통하는 입구와 밀접한 지역인 만큼 꽤 오랜 시간 동안 신지와 대립해온 세외 세력으로 동룡 입장에서는 신지로 물품이 전달되는 이런 보급 행렬이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신지의 입장에서도 무림으로 통하는 입구에서 자신들을 방해하고 있는 동룡과 그런 동룡을 이끌고 있는 살성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표행에는 동룡을 작살내려는 종류의 의뢰를 받은 신지서열 18위의 양천일검 자담이 팔대기보 중 하나인 괴명검을 가지고 표사로 위장해 있었는데, 이 표행에는 한비광도 정체를 숨긴 채로 표사로 위장하고 있었으며, 동룡의 우두머리 살성은 다름 아닌 추혼 오성창의 노호였습니다. 지신각주 종류와 대립관계에 있는 신지서열 12위, 천신각주 사은민까지 동룡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괴명검을 든 자담과의 싸움을 통해 한비광은 활용도의 힘에 의지한 파괴력 위주의 싸움보다는 초식운용의 중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비광을 뒤쫓아온 다마린과도 제외하게 되는데,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좋아하고 우리 서로 좋아하는데 그 누구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이 상황인 거 아니여. 썸만 30년째다 썸만. 아휴. 암튼 동룡의 동쪽 신지의 입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향하는 과정에서 한비광의 암살을 노리는 신지서열 19위 곽은명과의 싸움을 벌이게 되지만, 자담과의 결투에서 동룡의 신녀의 도움으로 환골탈퇴하며 경지에 오른 한비광은 이미 신지서열 19위의 곽은명 정도로는 상대조차 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신지의 소지주의자 검종의 후계자 풍현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열혈광후 세계관 최고수 반열에 오른 한비광은 5용의 둥지가 있는 곳 만석봉에서 신지의 입구를 찾아내 다마림과 함께 신지로 발을 디디는데, 그곳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무림에서 자취를 감췄던 거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마린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풍현조차 다마린을 마음에 품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끼리 한 여자를 암튼 신지의 입구에서 장백산의 은총사의 부탁을 받고 온 매유진과도 합류하게 되면서 활용도의 한비광, 현무파천궁의 매유진, 그리고 복마화령검과 패왕귀명갑을 입고 있는 다마린, 이렇게 팔대기보 중 4개가 모이게 되면서 이들은 포문거래 조약에 따라 신지를 사찰할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포문거래 조약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수상한 아재의 열혈광후 세계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지금 바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암튼 이렇게 신지에 들어가게 된 이들은 정체불명의 복면남을 만나게 되고, 다마리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성취를 이룬 한비광에 비해 자신의 느린 성장을 비관하며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마령검의 유혹에 정신을 침식당하는데, 다행히 주인을 지키는 신물인 귀명갑의 능력으로 다마리는 마령검에 침식당한 정신이 정화되면서 기매까지 튀어 내공을 크게 증진시키게 됩니다. 과거 천하 5절 중 한 사람이자 현 신지의 신묘각주인 신공왕일이 만든 기운진을 활용지보의 힘을 이용해 돌파한 한비광은 신지의 종파 중 하나인 도종의 수장 도조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홍균이 이끌고 있는 흑풍의 제7돌격대와 은총사가 이끄는 장백산 세력이 도착하면서 신지에는 새로운 변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신지의 가장 높은 곳 하늘 밖의 하늘이라 불리는 천원실에서 신지의 수장을 만나게 되면서 열혈광후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 모두 풀리게 됩니다. 과거 무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건마의 정체가 바로 한비광의 친부인 한상우라는 사실과, 300년 전 자아신공으로 무림 통일을 꿈꿨던 자아마신이라는 존재가 한비광의 아버지 한상우의 육체를 빼앗아 현 신지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무림 정벌을 노리는 신지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림인들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30년 가까운 오랜 세월을 연재해온 열혈광후도 이제 그 이야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상황. 무림인들에 의해 진각성을 이루는 팔대기보들과 신지의 중심에 있는 세상의 모든 기운이 모이는 봉신구의 선택을 받은 한비광을 중심으로 정파와 사파가 힘을 합쳐 신지에 대항하고 있으며, 무림 최고수들과 신지의 최고수들까지 모두 등장한 마당에 천마신군과 그의 넷째, 다섯째 제자는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뭐하고 있는지, 무림에서 신지 불학제들을 속아내고 있나? 아무튼 무공이라고는 경공술 빼고는 흉내나 내는 수준의 중증 발킴증 환자에 불과했던 한비광이 어느덧 초절정 고수로 성장해 자신의 뿌리를 찾아 신지에 도착하고, 자아마신이 지배하고 있는 신지를 뒤집어 놓는 데까지 오는데 약 2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야 이 이야기가 마무리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아마신을 어떤 형태로 제압하게 될지, 우리의 한비광은 과연 무사히 활인이를 아내로 맞이하게 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 아니면 열린 결말일지 알 순 없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저는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왠지 건담 역습의 샤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라져버리는 약간은 허무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 열혈강호의 진짜 재미는 주인공이 성장해서 빌런들을 해치우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뻔한 이야기에 있다기보다는 열혈강호만이 가진 개그 코드와 주요 캐릭터들이 가진 서사, 호쾌한 액션 연출과 디테일한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에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진행이 너무 느리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는 게 무려 30년 가까이 연재했는데 이야기 진행은 또 그에 비하면 엄청 느린 게 사실이니까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한편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끝까지 연재를 포기하지 않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마지막까지 힘내주셨으면 하는 응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만 더 힘내서 후딱 마무리하고 후속작 가셔야죠. 화이팅입니다. 참고로 열혈강호는 네이버 시리즈, 카카오 페이지, 대원 튜브툰에서 연재 중에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지만 복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재처를 알려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열혈강호 한비광의 성장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